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성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신영철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이제 흐린데요. 비도 오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파일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1번하고 3번은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점 볼게요. 1점 보시면은요 9월 6일 날 9월 평가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기한까지 한 4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략을 9월 평가원 보고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6월 평가원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인문계는 많이 줄었고요. 자연계가 좀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고3이 20,000명 감소하고 N수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6평 대비해서 수능 응시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능이 되면요 6평보다 인원이 좀 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인원도 늘었고 작년 수능이, 그리고 고3은 좀 감소를 합니다. 아무래도 수학력 시험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더 증가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N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난이도, 킬러 문항 삭제한다,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한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반수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올해 수능 얼마나 볼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작년 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44만 명 정도가 볼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감소는 했는데, 근데 보면은 고3은 2만 명 정도 줄 것 같고요. 전체는 이제 10,000명 정도 줄 텐데, 한 2만 명 대략적으로. N생은 2만 명 정도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N수생이 많다라는 거는 최상위권 학생들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학생들, N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최상위권 진입을 못하면요 그 학교를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권이 아니고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시 기본사항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제가 오신 분들 학생들 학년을 좀 살펴봤는데요. 고1, 고2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고3 학생이 가장 많고, 그래서 고2 학생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년에 변화된 사항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정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인문계에서도 이제 자연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에서 인문계는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문계에서도 자연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정 폐지된 대학이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는 에서도 이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수시는요 자연계 학생만 쓸 수 있어요. 미적계야, 그 다음에 과탐이 지정입니다. 그리고 고대는 확통은 가능한데요 과탐을 선택해야 돼요. 자연계 쓰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3 N생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엄매 화작 중에서 엄매가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항상 높게 나옵니다. 한 3점에서 4점 정도. 예,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엄매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 고2 학생들은요, 엄매 화작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고요.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엄매를 선택하는 게 조금 유리한데 최상위권에서 100분위 85 이상 학생들은 왜냐면 만점이 더 높으니까 엄매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년에 3월 교육청 모의사를 봐서 85% 이하다. 그러면은 엄매나 화장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미적하고 기하를 꼭 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확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통은 배제하는 이유가 지금 제일 처음에 보면 미적기하 과탐지정 보시면은 한림대, 그다음에 지방국립대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의학계열은 지방국립대에 의치학한 수 다 있죠. 예, 그래서 의학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꼭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라.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해라.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뭐 변경을 해라. 어차피 인문계 자연계 교차되고 자연계에서도 인문계 교차되는 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주요 변화를 볼게요. 연세대 교과백 전형 신설됐습니다. 지금도 교과 전형이 있죠. 근데 그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교과백 전형이 생겼다. 그리고 연세대 논술, 과학논술이 폐지됐습니다. 지금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이요. 연세대 말고는 없어요. 일반 대학에선. 나머지는 일부 의학계열입니다. 근데 연세대가 내년에 폐지되면요. 일반 학과는 다 수학논술만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논술 100% 전형이 부활합니다. 예전에 고려대가 논술을 뽑았어요. 근데 폐지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최장력 기준이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한 대학이죠. 종합전형 최장력 기준이 없고 교과전형도 없고 근데 내년부터는 교과전형에서 최장력 기준을 도입한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뭐냐면 정시에서 환산 비율이 있잖아요. 뭐 국어가 20%, 수학이 30%, 뭐 영어가 몇 프로, 바탕이 몇 프로, 사탐이 몇 프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뽑는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걸로 지원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학과입니다. 그리고 글바메 이 자연계에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과가 있어요. 이 과가 다군에서 뽑는다. 일반적으로 간하군에서 다 뽑고 다군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중앙대였거든요. 이제 성균관대 특성화학과 이 두 개는 특성화학과거든요. 이 특성화학과에서도 뽑는다. 네, 그래서 2025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은 말씀드렸고요. 다시 올해로 넘어올게요. 보시면은 6월 평가원 성적표가 있는데요. 제가 왜 성적표를 이렇게 올려놨냐면요. 부모님들이 이 성적표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지금 저희 학원 학생 거를 캡처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고 수시가 나눠져 있잖아요. 정시는 수능 시험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모의평가를 보는 거잖아요. 6평하고 9평하고 그래서 6평, 9평 표준 점수 100분이 확인을 하고 내가 정시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로 대학을 가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기준을 판단할 때는 100분위를 활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그 최고점이 바뀌어요. 근데 100분위는 줄 세우기잖아요. 어차피 1부터 100까지니까. 그래서 100분위는 6평에도 통용이 되고 9평에도 통용이 되고 수능에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 성적으로 내 위치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필요한 게 표준 점수 100분위 안 씁니다. 그냥 등급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수시에서는 최장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대학도 있지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을 보고 뭐 2개합 5다. 근데 이 친구 맞춰지죠? 뭐 3개합 1이다. 그럼 안 맞춰지죠? 이런 거를 확인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생은 지금 100분위가 276.5예요. 그러면은 서성한 라인입니다. 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 의대, 약대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중대는 안정권이거든요. 이 정도 점수되면은. 그리고 수시는 내신이 전교과가 2.81이에요. 교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2.8 정도면요. 세종대, 당대, 광운대, 명지대 이 정도 합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더 높은 학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을 보고 아니면은 합격하시면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당연히 쓸 이유가 없죠. 교과하고 종합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 수능하고 또 하나 못 쓰겠어요? 이제 논술로 공격적으로 써야죠. 왜냐면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들, 부모님의 이제 자녀분들, 그 학생들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고2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될지, 근데 지금 모의고사 너무 잘 나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당연히 내신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다 만들어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빨리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셔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원할 때 모집 인원이 늘면은 당연히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모집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등급합 4를 2개 등급합 4를 했는데 2개 등급합 1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맞추기 힘드니까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입결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경쟁률 높아지면 당연히 입결이 상승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전형 진행을 할게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를 지방에 있는 분교 있잖아요. 분교까지, 지방 국립에서 분교까지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거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서울대 딱 보시면은 앞에 284, 294 이거 뭔가요? 100분위 점수 나와 있죠. 이거는 하위학과 상인학과 지원 가능 점수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가려면 그래 284에서 294 맞으면 갈 수 있구나. 고려대 278에서 287 맞으면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쓴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서 제가 일반하고 지역 균형이 있는데 지역 균형이 좀 더 교과 전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 점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상위학과, 제일 높은 학과의 그 70% 컷이에요. 합격생 70% 컷이고요. 뒤에 있는 게 제일 하위학과의 70% 컷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빗대서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그 전략까지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사항을 좀 봐야 되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 나왔죠. 정말 내가 이거를 이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전국 역량이 있잖아요. 평가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데 인문계보다 자연계가 좀 더 중요합니다. 전국 역량을 맞추는 거는. 예, 인문계보다도. 그 다음에 연세대는 내신 환자 점수를 확인해야 돼요. 원래 교과 전형이 계산하기 단순한데 연세대는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공통 일반 과목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비율이 다르고요. 그리고 50%는 Z 점수, 50%는 등급 점수 이렇게 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환산 점수 보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되게 줄었습니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도 인문계는 완화됐어요. 잘 보세요. 고려대를 쓰실 때 모집에 줄면 뭐예요? 입결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주니까.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많이 맞출 테니까 입결 올라가겠죠. 그럼 고려대 작년 입시 결과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학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인문계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중대 이상을 정시로 가려면요. 27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예, 제일 비인기 학과가 270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중대 이상을 쓰려면 2등급 이내는 들어야 됩니다. 2등급 이내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70이 안 돼요. 한 220, 30 나오는데 내가 한 1.9 정도 내신이 나와요. 그러면 내신 잘 챙겨야겠죠. 왜냐면 학생 전형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위치를 자녀분들의. 그 다음에 예, 자연계도 비슷합니다. 270 이상이 돼야 중대 이상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 입시 결과도 비슷해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상위 70%컷이 1.57인데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1.86. 그래서 이게 70%컷입니다. 그래서 꼴등은 2등급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다음 이제 특기사항인데요.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 상위권 대학 조금 보수적으로 쓰실 필요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그 밑에 대학인데요. 특이한 것만 좀 볼게요. 홍대, 성신여대. 최저학력 기준이 다 하락을 했네요. 교과전형 최저학력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이제 보시면 충남대, 충북대,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경대, 천안. 일단은 점수대가 200대 초반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보시면은 특이할 만한 게 4등급대가 많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대. 그래서 4등급이라고 교과전형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보시면 이 점수가 상위 70% 컷이에요. 그러면은 꼴등은 5등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이 자녀분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 그러면은 5등급이래. 지방국립단 한번 써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신이 안 좋아서 그냥 수시는 버릴 거야. 교과 5등급으로 뭘 써.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를 한번 수능을 응시해라. 버리지 말라. 그 6개 카드 너무 아깝다. 지금 학력인구 많이 줄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지방대학들 경권에 있는 대학, 평준화 대학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연계는 더 많아요. 문계보다. 버리지 마셔라. 그 다음에 선발인원 보겠습니다. 그 교과 343명 줄고요. 주요대학에 29명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가 없겠죠? 300명 준 거 거의 의미 없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크게 뭐 상관은 없다. 근데 선발인원이 크게 감소한 대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하고 연세대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성한 라인에서도 한양대만 최저가 없고 나머지 대학이 완화됐기 때문에 회장의 기준까지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올해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전형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교과 성적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연세대, 유아여대 볼 테고 동국대, 그 다음에 뭐 건대 몇 개 대학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그냥 교과 요걸로 갑니다. 근데 교과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하면 되게 생소하시죠? 그냥 등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점수요. 등급 나와 있는 점수. 진로 선택 과목은 뭐냐면 그냥 A, B, C로 성취도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거보다 반영하는 비율이 좀 낮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과 성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한눈에 보기인데 특이사항만 좀 볼게요. 보시면 정교과나 주요교과 보는 근데 동국대 보시면 좀 특이하죠? 상위 10과목만 봅니다. 상위 10개. 그래서 나는 어떤 과목은 다 1등급이고 어떤 과목은 다 5등급이에요. 그럼 동국대식으로 유리하겠죠? 10개만 보니까.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특이한 거 볼게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를 맞으면 뭐 1등급을 주거나 B를 맞으면 뭐 2등급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아니면은 A를 맞으면은 몇 점을 점수를 주거나. 근데 특이하게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성취 비율이 들어갑니다. 근데 고려대 성취 비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취 비율이 들어가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고려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만 제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대학, 서류를 보는 대학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 요 부분을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서강대 그 등급표예요. 등급표. 1등급이면 800점, 2등급이면 700점, 3등급이면 600점. 이게 등차로 나가잖아요. 등차로. 감점이. 그래서 내가 평균 2등급이 2 맞아도 700점이고 1, 2, 3등급 맞아도 등차로 나가니까 700점이죠. 그리고 1, 1, 4도 평균 2등급이고 등차로 나가니까 700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균관대 한번 볼게요.
성균관대 보시면은요, 2점 감점, 3점 감점, 10점 감점, 거의 웬만한 대학이 다 이런 식으로 감점이 돼요. 그러면은, 이 맞으면 98점이잖아요. 근데 얘가 1, 2, 3등급 맞았어. 그러면 97.7점. 그 다음에 1, 1, 4등급이었어요. 95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학년 때 공부를 해서 되게 망했어요. 아니면 1학년 때 되게 잘했어요. 근데 2, 3학년 때 4, 5등급 나와. 그러면은 성균관대처럼 이렇게 감점의 폭이 늘어나는 대학을 쓰면 불리하겠죠. 예. 그런 학생들은 상황대처럼 동일하게 가는 대학, 등차로 점수를 주는 대학이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내가 그냥 올 2등급 맞았어요. 그러면은 상황대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성균관대 쓰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생기부를 딱 보시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2.5등급이다. 등급이 그냥 모든 과목이 다 2.5등급이다. 그거를 간단하게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시면 제가 표를 다 써왔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올 2등급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면은 서강대. 편차가 크다. 홍대, 수대 중에서 수대. 요 감점의 폭을 보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 등급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성취 비율.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서강대는 10%밖에 안 돼요. 고려대는 동일 비율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고려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면 1등급이에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A 줘요, 웬만하면. 이런 생명과학 2, 이런 과목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A등급을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A등급을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B등급을 만들었을 때예요. 맞았을 때예요. 볼게요. 심화국어 B등급 맞았습니다. 56.8%예요. 성취도 A, B를 해당되는 석사등급이라고 그러잖아요. 56.8. 56.8이면은 5등급 구간이잖아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예, 등급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5등급을 줘버려요. 그럼 볼게요. B를 맞았어요. 얘 24%, 4등급 구간이죠. 그 다음에 63%, 6등급 구간이에요. B를 맞으면. 그러니까 6등급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B가 한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일반 교과에서 다 1, 2등급 나왔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B 나오면은 이거 엄청나게 간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고려대학교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로 선택 과목을 고려대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서류하고 면접이 또 있잖아요.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을 좀 동대가 특이해서 동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동대 볼게요. 일단은 상위 10과목만 반영해요. 예. 그리고 그 등급표를 보겠습니다. 감점이 너무 작죠. 99.9, 99.5, 99. 예. 보시면은 4등급까지는 감점이 그냥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5등급에 1점 감점이 되네요. 근데 10과목만 또 반영돼요. 그래서 5등급 이하 등급이 없으면은 그냥 이거는 교과 전형이 아닌 거예요. 그쵸? 왜냐면 70% 들어가도 감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 좋은 학생들 독대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손해보는 거 다른 대학을 써야지. 여기는 교과 영역이 없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 이 30% 서류 가지고 뽑는 겁니다. 교과는 70%지만 예학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동국대는 어떤 학생이 있었느냐? 내가 내신 4등급, 5등급인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비교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한번 찔러보는 정도? 예, 종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표가 있는데 이제 다 아시죠? 이게 제일 낮은 과의 점수, 제일 높은 과의 점수. 대신 의학계열은 제외한 거고, 예, 자연계에서.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상위학과, 이게 제일 하위학과의 예, 상위 70% 컷이에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1.24지만 제일 상위학과도 당연히 2점에 3.0 가까이 나오겠죠? 종합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합전형이니까 보십시오. 이런 학생들이 일반고에는 거의 없겠죠. 네, 거의 없죠.
얘네들은 보겠습니까?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일반고다 그러면은 좀 앞쪽에 맞춰서 써야 돼요. 앞쪽에. 종합을 쓸 때. 그리고 내가 특목고나 유명한 자사고다. 뭐 전국 자사고다. 그러면 좀 뒤쪽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 학력 수준과 교육과 활동에 맞춰서 좀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계도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하고 이건 다 아시죠? 학업 우수형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두 개를 다 쓸 수 있었는데, 보시면은 홍익대, 네, 최단 기준이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A, 그러니까 1, 2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하나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은 선발 인원을 볼게요. 선발 인원 전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주요 대학은 14명. 근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 대학은 뭐 거의 변동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전형에서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크게 증가했죠. 이게 뭐냐면 아까 교과전형에서 고대하고 연대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 인원이 종합으로 간 겁니다. 종합으로. 예. 그리고 성균관대, 홍대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상위 15개 대학은 한 14명. 거의 변동이 없다. 예. 그래서 인원에 대한 영향력은 상위 15개 대학 한 숙대 정도부터는 숭실대, 뭐 아니면은 건대, 그 정도에서는 거의 인원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인 게 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반영 항목 아마 이제 다 아실 텐데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이슈화 돼서 수상 경력 안 보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이제 반영 안 합니다. 봉사 활동, 개인 봉사 활동 이제 뭐 양동아리나 그런 데 가셔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교사 주관 실적은 반영을 한대요.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미반영하고 독서 활동 미반영, 자소서 미반영 이게 되게 크죠. 예전에는 자소서 때문에 눈치 작성을 못했잖아요. 자소서를 썼으니까 이제 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경쟁률 낮은 학과로. 근데 지금은 자소서를 안 쓰기 때문에 경쟁률 마지막까지 종합전형을 써도 보고 눈치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종합전형 이제 선발 방법입니다. 학업 영향, 그 다음에 진로 영향, 그 다음에 공동체 영향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이 세 개를 제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학업 영향부터 먼저 볼게요. 학업 영향은 종합전형이니까 2수단위 석사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2수단 이거 다 봅니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국수형 사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과목 다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그리고 성적 추이, 학년별 성적 추이도 보고요. 만약에 내가 공대를 쓴다. 그러면은 수학 성적 추이도 보겠죠. 예. 과목 성적 추이도 봅니다.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점점 성적이 상승세면. 제가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 예시, 이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2개 고등학교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일반고거든요. 근데 입사관이 일반고인지 어떻게 아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 200명이에요. 근데 인원은 일반고 치고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적은 편인데 저기 국수형과 주요교과 볼게요. 주요교과 보면 1, 2등급인데 원점 90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90점 정도 맞으면은 1, 2등급이 되는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고가. 그리고 보시면은 82점인데 1등급인 과목도 있어요. 예. 그렇고, 보면은 표준편차. 학생들 편차가 되게 큰 겁니다.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잖아요. 편차가 크구나. 그냥 보통 고등학교는 1등 컷이 90점 정도고, 그 다음에 한 80점대 초반 맞아도 1등급이 나오는 과목도 있고, 표준 편차가 한 20 정도 나오는구나. 20 내외 나오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한 16에서 한 22, 그 정도 사이 나올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종합전형. 이런 학생들 보십시오, 한번. 일단 인원수가 적고, 등급하기 힘들겠죠, 인원수 적으니까.
그다음 보시면 주요고가 대부분 3, 4등급이죠. 3, 4등급. 석사 등급 지금 점수가 95점 정도 되는데 3등급, 4등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등급, 4등급. 이 친구가 3, 4등급인데 아까 그 친구보다 원점수 점수가 훨씬 높아. 이런 걸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입시 결과 나올 때 일반고면 앞쪽에 좀 맞추고 그 종합 입결에 그다음에 좀 자사고나 특목고 그 3등급 때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쓰면 비교과가 정말 않는 이상은 힘들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등급 맞고도 99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한 15 레벨로 좀 작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 이하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전국자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 정도 레벨,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겠습니다. 한 명은 경희대 교과전형을 합격한 학생이고 한 명은 고대하고 성간대 종합전형을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 보시면은요, 원점수가 85.9, 등급이 1.4예요. 85.9점인데 1.4. 교과 무적이죠. 얘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의대도 갈 점수잖아요. 대학교도. 근데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당연히 1.4 정도로 이제 경희대 교과를 합격을 했다. 그다음에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87점이에요, 평균이. 근데 4.6등급이에요. 예. 얘는 표준편차 17, 얘는 10. 얘는 당연히 입사관이 봤을 때 좋은 고등학교, 학력수위 높은 고등학교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친구는 고대하고 성균관대 종합전형을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종합전형에 그 뒤에 있는 점수는 요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 학생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은, 다 같은 1등급이에요. 1.111, 1.05인데, 이 친구는 울산대 고려대 의예과 합격했고요. 얘는, 이화여대 의예과를 불합격을 했네요. 다 1등급인데 평균이 92.5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의 퍼펙트하게 점수를 맞았습니다. 97.7. 예. 이건 최상위권 같은 얼마나 100점에 가깝게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 둘 다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를 이제 어느 정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세특 평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학생이 써가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첨삭을 해주는, 그러니까 좀 조정해주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이 다 쓰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써온 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세특을 쓸 때 이건 고2 학생들 대상이겠죠. 평가하, 이 학생은 학습 태도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께서 보시면은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교원들이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거 학습지를 모두 풀지 못했으나 문항 모두 정답.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무슨 역할을 해요. 신라 말기 사회상 요거 2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학습 내용하고 문제 해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정도 나와 있어요. 상은 구체적인 학습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문제 해결 과정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소서 없잖아요. 자소서 없으면은 자소서에서 이 생기부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기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예, 이거를 고1 학생들 잘 보셔야 돼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평가하, 왜 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하인 학생, 신라말 사회상에 대한 사료를 분석, 이거를 세포분열 과정으로 공부하여로 바꿔볼게요. 그래도 말이 됩니다.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이제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용도 없고요. 문제 해결 과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태도만 적은 거예요. 예, 요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은 애석하게도 끝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역량. 진로 역량 보면은, 진로 전공에 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뭐 당연한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역량.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보면은 전국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요. 경제학과 당연히 이제
미적분하고 확 좀 알아야겠죠. 경제학과니까. 지리교육과,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나머지는 핵심 권장 과목도 없고요. 인문계는. 권장 과목도 없습니다.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학과 선택할 때 종합으로 꼭 요거를 보셔야 돼요. 예. 만약에 공대면 수학, 당연히 수학 물리를 꼭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지구과학 관련된 과, 천문학, 지구과학을 당연히 해야겠죠. 응용생물화학부, 화학, 생명과학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서울대 그 요강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그리고, 그럼 과연 입사관들 이렇게 해놓고, 그,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회계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문계면 사회탐구 들어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 개설했으면, 그냥 사회 관련된 건 다 듣는 게 좋고요. 그게 중대한 감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50%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상경하고 사회, 상경하고 사회에서 좀 영향이 있다. 상경계열은 경제하고 수학경제, 경제수학 꼭 들어라. 사회계열은 사회문제 탐구하고 여행지리 좀 들으면 좋다. 이게 좀 중대하게 관점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10%가 좀 넘는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옛날에 아주대학교 아주 에이스 의대를 쓸 때는요. 상투 안 하면 무조건 불합격시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의학계열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탐구 대다수를 해야겠죠. 사회탐구 대다수를 해야겠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번외로 하고요.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화투, 생투 중대한 감점이다. 그리고 자연공학, 기하하고 수학까지 탐구해라. 이게 20% 가까이 된다. 중대한 감점. 경미한 감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영향 받고 이제 공동체 영향은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어차피 성실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잘 써주잖아요. 그리고 반장하고 부반장 하면 좀 쓸거리가 많으니까. 지금 이 친구 고려대학교 학원부 수영 합격한 학생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반장 했고요. 그 다음에 부반장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예, 했으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공동체 영향. 국민대 국문 프론티어. 이 학생은 그냥, 보면 되게 이타적인 게 많이 보이죠. 예. 그리고 뭐 친구 도우미도 하고, 예. 그래서 프린트도 좀 챙겨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대요. 예. 근데 아무래도 학업 영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논술 전형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논술 전형 인원을 보면은요, 주요 대학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수도권 대학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근데 비수도권은 좀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신설 대학들이 있는데 별로 이제 관심 밖에 좀 대학들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과연 논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논술이 교과 종합 논술 했을 때 20% 정도는 논술을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쟁률 한번 변화를 볼게요.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좀 가고 싶은 대학들이잖아요. 이 대학들이 뿐만 아니라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위주로 좀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비수도권, 수도권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그 대신 좀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 보면은.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대학들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세계합 67, 두개합 정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2등급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유리하겠죠.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2등급 하나는 꼭 맞추고 맞추어 놓고 맞춰 놔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대학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최저학력 기준 뭐 2합4, 2합5 뭐 이런 거 여기에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요. 등급 4, 9, 5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전체 인원이 아니고 이건 메가스터디 회원 기준으로 통계를 내본 거예요. 4등급하고 5등급하고 메가스터디 회원 중에서 맞히는 비율이 한 10% 정도씩 차이 나는구나. 세계 등급합 6, 5, 10% 정도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가면 못 맞춰가지고 시험 자격도 못 얻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 보시면은 위에 게 인문이고요. 밑에 게 지금 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입니다. 지금 이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릴 때에는 홈페이지에 이걸 자연으로 고쳐놓을게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충족시 실제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하죠? 보시면은 경희대가 110점 군대 44대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경희대 간호 76.8인데 27일 경쟁률이. 그리고 동국대도 보시면은 70대 1에서 19.9대 1, 17.9대 1, 17.9대 1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지금 이제 논술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내신이 안 좋아서 논술 쓰는 게 참 부담이 되는데, 왜냐면 내신이 뭐 20% 30%밖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교과가 들어가는 영향력은 되게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추세가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점점 폐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리과학 논술에서 수리 논술만 이제 보려고 하는 추세예요. 내년에 연세대도 없어지잖아요, 과학 논술이. 그래서 수리 논술만 보는 추세. 그리고 교과가 영향력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논술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논술 실력. 그래서 학생부 교과 종합, 내신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앞서면 교과나 종합으로 가면 되는데, 모의고사가 월등히 앞서다. 그럼 논술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죠? 논술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내신 표거든요, 등급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3등급이나 5등급이나 감점 거의 없다. 그래서 논술이 중요하다. 교과는 영향력이 되게 미비하다,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논술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다라고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유형을 또 봐야 돼요. 유형을 보시면요. 인문은 통합교과, 그냥 원고제 글 쓰는 거. 여기 보면 원고제 글 쓰고, 이제 통계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 후자, 상경계열이 경쟁률이 낮아요. 인문계열보다. 왜냐면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는 수리하고 과학이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수리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 대학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대학들이 이렇게 된다. 인문계, 자연계. 언어하고 수리 들어가는 데가 거의 상경계열이죠. 그리고 수리 과학이 이렇게 되는데 일반학과에서는 연세대가 보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출제 범위를 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논술 쓸 때 가장 이과 학생들한테 애로사항인데요.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잖아요, 자연계 학생들은. 근데 자연계 보면은 미적, 기하, 확통이 다 들어간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미적이 주력을 이루고요. 기하고 확통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다 들어간다. 근데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미적을 선택하잖아요. 기하,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입장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이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이 있잖아요.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은 수시는 합격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쵸? 정시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아무리 잘 봤어도 수시에서 합격해버리면은 무조건 가야 돼. 수능 이전에 논술을 봐서 합격을 해버리면 납치되는 정시도 못 써보고. 그래서
수능 이전에 보는 거는 꼭 수시 납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6월, 9월 모의고사가 한 270 나왔는데 홍대 쓰면 안 되겠죠. 납치 가능성이 있잖아요. 홍대가 한 265점이면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290 나오는데 연세대 쓰면 안 되겠죠. 연세대 써도 어딜 써야 돼요? 치대나 써야겠죠. 납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이후에 그런 학생은 써야 되는데 수능 이후 보면은 팁을 좀 드릴게요. 이 밀집되어 있는 날짜 있잖아요. 이 밀집되어 있는 날짜 학교들이 여기에서 가급적이면은 안정권을 하나 써야 되잖아요. 수능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잡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여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를 때 6장을 다 채울 거니까. 근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있는 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하면요. 여기에서는 성균관대 쓸 거고요. 여기에서는 서강대나 경희대 쓸 거고요. 여기에서는 한양대 아니면 이대. 이런 대학들 안 쓸 겁니다. 분명히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종대 정도 점수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정도 라인에서 좀 쓰라는 거예요. 너무 딴 데에서 좀 높게 쓰고. 그러니까 안정권을 이렇게 몰려있는 데에서 인기학과로 빠져나갈 만한 그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에 안정을 하나 잡아야 됩니다. 경쟁률이 아무래도 상위권으로 쏠릴 테니까. 아까 그래프 보듯이 상위권 경쟁률은 논술 되게 치열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논술 전략 마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지원 전략을 이제 아셔야겠죠. 지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전략 보시면요. 세 가지 경우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6월 평가원 성적. 이제 9평을 보면 이게 9월 평가원 성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평, 9평 성적이 교과, 비교과보다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한 1.5, 2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는 200, 210, 22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무조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거. 전략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과목만 해서 그 내신을 살려야겠죠. 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내신이 너무 월등히 좋으면. 그리고 이제 전략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합격할 거다. 그럼 안정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좀 도전할 거면 이렇게 쓰고 카드를 6장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면 그냥 한 번 더 할 거야. 재수할 거야. 그러면은 예, 공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향에서 하나 쓰고 비슷하게 2개 쓰고 그다음에 상향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가 월등히 높다.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냐? 일반고 교과 1.5등급 전후.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걸 끌어왔어요. 그대로 이제 본인도 다 까먹었을 거니까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요 정도 쓰면 되겠네요. 요 정도. 1.5면은 이 정도가 적정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1.5 정도 되면은 의학계로 최저학력 기준 너무 높잖아요.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거에 주력을 해야 돼요. 주력을. 예, 버릴 거면 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6등급인 거예요. 수학이 6등급이고 나머지는 한 3등급 정도 나와요. 근데 9평 딱 봤는데 다른 거는 1, 2등급, 한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의대 초점 맞추기는 좀 애매하고 수학은 안 느는 거예요. 그냥 5등급이에요. 그냥 제자리 걸음 하더라고요. 조금 별도로 하고 3개 등급합 4, 5, 6 뭐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수학은 버려야 되니까 3개 등급합도 있잖아요. 의학계열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관동대 3개 등급합 5 맞춰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강원대 미래인재 최저 없는 것도 하나 썼거든요. 그때 당시 그 학생의 내신이 한 1.25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예.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한 2.0 정도 되면 어떻게 써야 되냐? 적정선이 이 정도 선이네요. 보니까 적정선이 이 정도 선. 예. 여기에서 적정을 잡고 여기는 뭐 100% 합격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학 지원을 해라. 예. 이거는 교과가 월등히 높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월등히. 교과랑 모의고사랑 비슷하면 여기 쓰면 안 되겠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봐야겠죠. 납치될 수 있으니까. 교과가 월등히 높을 때. 그 다음에 2.5 정도 되는 학생들은 요 정도 선입니다. 교과로 보면. 왜냐면 요 정도 선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한 중간과 정도 쓰면 딱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5등급 정도는 어떻게 써야 되냐? 데이터 상으로는 요 정도 갈 수 있습니다. 3.5등급이면 요 정도 가능하죠. 여기 꺼 있으니까 3.5등급. 그래서 이런 데를 안전히 잡고 여기를 상향 지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원해라.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1학년 때 그냥 내신 망쳤어요. 그냥 내신 버린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또 내신 포기하고 이제 수능에 올인하겠다. 그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 정시하고 논술을 써야겠죠. 논술도 비슷합니다. 하향 하나 정도 쓰고요. 합격하려면. 그 다음에 2장은 모의평가랑 비슷하게 쓰고 3장은 모의평가보다 높게 쓰고. 예. 왜냐면은 내신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교과하고 종합은 이제 버리는 카드잖아요. 그러면 논술로 써야죠. 논술로. 그래서 논술 지원 패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분위가 265에서 275. 이 정도면은 적정선이 보시면 이 정도 라인입니다. 적정. 2대,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그 인문계예요. 인문계 적정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쓸 때 일단은 여기서 하나를 써줘야겠죠. 나보다 낮은 대학 하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학능력 시험 이후에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납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색칠을 안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정을 잡고요. 이렇게 적정으로 한두 개를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상향 지원해야겠죠. 상향 지원을 이 정도 점수대에서 그럼 보시겠습니다. 250, 260이에요. 260 보시면은요. 안정 이렇게 세종대, 광운대, 가천대 이 정도면은 250에서 60이면은요. 정시로도 그냥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요. 대신 보험 들어오는 거죠. 수능 이후에. 왜냐면 논술 보러 안 가면 되니까. 그 대신 내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수능 때.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딱 이 정도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위에 점수면은. 그 다음에 상향 지원은 취향에 맞게 써라. 날짜만 안 겹치게. 네. 날짜 겹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 찾잖아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2개 써도 되겠죠. 예, 최저학력 기준 맞추면 높은 대학으로 가고 못 맞추면 최저학력 기준이 낮거나 없는 대학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235에서 245. 이 학생들 적정선이 경북대, 부산대, 광운대, 세종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는 중하위권 학과입니다. 보시면 동덕여대, 덕성여대, 가천대, 서울여대가 이 정도면 안정권이에요. 정시로. 예, 그래서 보험 삼아 하나 정도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적정선이고요. 경북대, 부산대, 세종대, 광운대, 단국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향 지원이에요. 상향 지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신 버렸는데 이 정도 점수대다. 9월 평가원 때, 6월 평가원하고 합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0 전후다. 220 전후면은요. 한번 볼게요. 이제 한신대, 수원대 이런 데가 안정권이고요. 220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 대학이에요. 정시로. 예, 이 정도 대학. 예, 이 정도. 굳이 뭐 이때는 거의 여기는 안 쓰려고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적정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제 인문계는 여기자고요. 이제 자연계 패턴을 한번 볼게요. 자연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날짜가 다르니까 시험 보는 날짜가. 자연계 볼게요. 자연계는 의학 계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학 계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적이 275에서 285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적정선이 성균관대 특성화, 한양대 특성화학과예요. 연대 정도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점수면. 근데 연대를 뺀 게 뭐냐면 수시 납치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점수면은. 그래서 연대를 쓰면 안 됩니다. 납치될 수 있으니까. 근데 치약이 약하면서도 괜찮겠죠. 점수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특성화학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 특성화학과. 쓰면 됩니다. 한양대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한양대 리자공.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그런 과를 쓰는 거죠. 에너지공학 같은 학과를. 그리고 사양지원은 이제 의학계열을 날짜 안 겹치게 자신의 최저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거를 고려해서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265에서 275. 지금 수준이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안정권 딱 하나 정도만 쓰거나 안 쓰거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이 정도가 적정선이고 더 저쪽대로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 지원은 요렇게가 상향 지원인데 신중 지원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호텔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한 275 나오는데 수능 때 갑자기 285, 290 나오면 연세대 납치당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점수대면은 좀 신중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다음은 250에서 260 정도. 한 숙대, 숭실대, 동국대, 부산대, 경북대, 아주대, 인하대 정도 수준이고요. 보시면 이 정도가 안정권입니다. 안정권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이제 적정선이에요. 적정선.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뭐 하나에서 많게는 3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향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5에서 245 적정선. 적정선은 이제 항공대, 당국대, 경북대 정도고요. 여기가 이제 하향 지원입니다. 하향 지원. 그리고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 정도 점수대에서. 그리고 상향 지원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220 전후 6월, 9월이 대략 모의고사가 220 전후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정, 적정, 상향 지원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 성적이 6월 평가하고 그 교과, 비교과, 그러니까 내 내신하고 비교과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납치를 주의해야 됩니다. 납치를. 만약에 내가 교과가 2.0이고 그냥 점수가 한 건대 정도 나온다. 근데 만약에 납치된 건대가 만약에 그 교과로 쓰면은 납치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무조건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약간 낮으면 이 두 개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교과. 그럼 무조건 수능 이후에 논술 아니면은 면접을 보는 대학을 써야 돼요. 근데 납치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까지 끝까지 다 남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